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사람이 살고 있는 토성면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 박혜정의 스토리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장마로 인해 많이 눅눅하고 후지근했던 하늘이 오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스토리온과 함께 활짝 웃는 하루 되세요.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고성소방서 구조구급팀 고석빈 팀장님과 팀원들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고석빈 팀장님, 네. 제가 예전부터 한번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안 나오시더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소방서에서 구조, 구급 및 생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조고 팀장 고석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유림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급 담당을 맡고 있는 구급 담당자 소방장 이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 담당 그리고 생활안전 담당을 맡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름 시즌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름 하면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먼저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발생 그 현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저희가 물놀이 안전사고는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한 3년간 총 약 260건이 지금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월별로는 가장 많이 7, 8월 달에 가장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철 또한 기간 내내 계속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19에 접수되고 있는 그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네네. 어떤가요? 저희가 3년간의 통계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물놀이 중 가장 이제 갑자기 사라지거나 또는 이제 튜브, 보트 등이 이제 파도에 떠내려가는 신고가 이제 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물놀이 중에 넘어지거나 네. 바람에 부딪혀 발생한 타박상 및 열상 환자가 뒤를 이었고 해파리 쏘임 등이 약 한 12% 정도 차지했습니다. 또한 발생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물놀이 사망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통계를 좀 뽑아봤는데 가장 큰 원인은 수영 미숙이 네. 약 한 3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안전 부주의가 약 한 21%를 차지했고 네. 마지막으로 음주 수영이 약 18% 이렇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영을 못하니까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는 이해가 되고, 그럼 음주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되시나 봐요?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지에 놀러 오셨으니까 한잔 하시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나 이렇게 좀 안전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제가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 활동을 위해서는 네. 꼭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네. 물놀이를 해주셔야 하고요. 수영이 금지된 구역이나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된 시기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좀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현장에서 네. 먼 곳부터 천천히 몸을 좀 손발부터요? 적셔주시면서 물에 충분히 적응을 하는 그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요. 네. 예. 그리고 구명조끼 또한 꼭 착용하시는 게 좋고 혹시 음주를 하셨다고 하면 물놀이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한 가급적 혼자 물놀이를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물놀이를 하시면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물놀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빠졌을 때도 파도가 그렇게 쓸 줄 예상을 못했던 상황에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있었는데 여름철 한 시즌이 이렇게 제철 시즌이라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파도에 탁 쓸려서
튜브만 둥둥 뜨고 저는 밑으로 빠졌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막 옆에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은 시절이었는데도 옆에 누가 빠져서 죽어도 진짜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파가 많을 때는 네 그래서 꼭 누구 같이 좀 수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만일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이 많다 보면은 네, 그 물에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돼도 주변에서는 네, 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빠졌다는 생각을 못 들고 그쵸, 예. 이렇게 약간의 좀 뭐죠 장난치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그랬다니까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해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해파리에 쏘였다. 그럴 때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해파리가 요즘 아무래도 날씨도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네. 해안가에 진짜 많이 줄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해파리 관련해서 출동을 진짜 많이 나가는데 예. 보통은 해파리 쏘였을 때는 사실 좀 따끔하고 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좀 심하거나 하면 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저희를 친구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우선은 대부분은 그냥 두면 괜찮긴 한데 네. 해파리 같은 경우를 보면 쏘여도 그냥 둬도 괜찮아요? 네, 심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예. 근데 해파리가 왜 위험하냐면 해파리가 이렇게 자기가 타인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도 모르게 촉수로 이렇게 휘감으면서 이렇게 촉수에서 이렇게 독침이 이렇게 나가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아, 이 촉수 하나에 독침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백 개씩 수천 개씩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맞고 나면 네. 거기 부위가 다 빨개지는 거니까 되게 많이 그래서 발생하고. 아이들 살에 물리면은 이게 더 부풀어 오르고 네, 이게 여기까지 막 심하게 이게 그렇게 한두 발이 되는군요. 아니라 이제 수십 발이 나갈 수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얘네가 또 자기들이 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닿으면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죽은 거 이렇게 만지고 하면 또 거기 죽은 해파리에게도 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지질 때 않는 게 좋고 네. 네, 쏘이게 되면 보통 해파리가 이제 바닷물의 상태가 가만히 있을 때 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희가 뭐 갑자기 찬물을 하거나 그냥 물로 헹구면 이제 네. 바닷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바퀴등이 터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로 이렇게 좀 씻어주시거나 네. 혹은 이제 생리식염수 같은 좀 짭짤한 네, 짭짤한 그런 농도로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터는 것보다는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네. 있는 촉수들을 이렇게 쭉쭉 밀어주나요?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고 나서는 네. 이제 뭐 주위에 얼음팩이나 이 시원한 물이 있으면 그 다음엔 좀 냉찜질 해주시면은 네. 호전될 거고요. 그래도 좀 너무 심해진다 하면 네. 근처에 병원에 가보시거나 뭐 혹시 뭐 너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서 목이 부어오르거나 좀 하는 상황 혹시 뭐 보호자분 술 드시거나 이러면은 네네. 저희 119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근처 병원에 이송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해파리가 쏘는 거니까 네. 혹시 이제 우리 가을에는 또 벌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 벌침 쏘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것도 치료 똑같이 하는 건가요? 침 빼는 거니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벌쏘임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갈색 가시 네네. 박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이렇게 네. 반대 방향으로 살살 긁어주면 침이 제거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찝힌 방향의 예, 반대 방향으로 예, 예. 그럼 반대 예, 방향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소량이지만 그 제거 과정에서 벌침이 그 피부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긁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독은 소량이라서 크게 뭐 위험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예, 근데 뭐 알레르기 반응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심하신 드리는 거고요. 경우는 뭐 이렇게 붓기도 하고 예. 열도 나나요? 예, 혹시? 맞아요. 전신이 빨갛게 이렇게 달아오르듯이 되고요. 네. 붓는 건 당연하고 숨을 많이 이렇게 숨이 많이 차세요. 호흡이? 예, 호흡을 아. 많이 가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설사를 하신다거나. 예. 다양하게 증상이 예, 나오는 예. 거네요. 예. 쏘이면 바로 병원으로 네.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 여름철 무더위에는 또 열사병 같은 거에 걸리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근데 아무래도 여름철에 이제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해수욕장 야외 시간이 노출 시간이 오래 장기간 되다 보면 이제 네. 흔히 온열 질환에 많이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일사병, 뭐 열사병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일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몸에 이제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신다거나 이래가지고 쥐가 나거나 이제 목이 마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을 일사병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그냥 그늘에서 좀 쉬시거나 뭐 전해질 음료 좀 드시고
휴식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열사병이라고 부르는 네.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체온이 36.5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38도, 막 9도 이쯤부터 이제 고열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계속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체내 단백질이 한 40도에서 42도 정도에서 이제 변성이 오면서 이제 그렇게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노출되다 보면 저희가 36.5도를 계속 유지하던 그런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뭐 당연히 저희한테 신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부 온도 때문에 거의 스스로 이렇게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많이 상실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럴 땐 최대한 옷을 벗겨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이제 심부에 가까운 곳에다가 아이스팩이나 이런 좀 시원한 것들을 대주시는 게 빨리 그래서 체온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일단 119가 올 때까지, 그리고 좀 아무래도 좀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겨서 해주시는 게 좋고, 보통 뭐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막 그러신 분들은 좀 의식이 없거나 좀 혼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실 때는 또 많이 땀 흘렸다고 막 물을 들이부으면 이제 또 의식이 없을 때는 기도 폐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시면 안 되고, 꼭 주셔야 될 것 같으면 이제 꺼즈나 이제 수건을 좀 물에 적셔서 환자 입에 좀 대주는 식으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먹이거나 하면 안 네, 되는 이제 거네요. 의식이 없을 때는 그게 기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가볍게 젖은 수건 정도 입에 물리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열 내릴 때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병원에서도 막 얼음 통째로 갖다 막 붓고 그런 거 안 되는 건가요? 너무 또 갑자기 찬물을 네. 붓거나 외부의 그런 온도를 들이대면 네. 말초혈관이 좀 이렇게 수축하면서 오히려 다른 영향을 줄 수 오히려 있는. 이제 열을 내리는데 잘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런 건 좀 그렇고요. 최대한 그냥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가 놓으면 금방 열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지금 여기 소방서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 소방서 이제 임용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29년 정도 지금 근무했습니다. 29년. 보통 그러면은 퇴임이 언제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29년. 그러면은 뭐 진짜 별일 다 겪으셨겠는데요, 별의별 일. 저도 뭐 화재 진압대원으로 또 근무도 했고, 그다음에 또 119 구조대원으로도 또 근무를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 좀 행정 업무를 지금 쭉 하고 있었고, 제가 뭐 근무하면서 이렇게 좀 뭐 기억들을 말하는 데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 한 5월 달쯤에 그 소화기를 이용해 가지고 초기 진화한 좀 사례가 있었어요. 아, 그거 저 봤어요. 신문에 예, 나오셨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 올 5월 19일 이제 한 5시 51분 경에 제가 이제 아침 이제 운동을 이제 속초시 엑스포 운동장에 운동을 이제 가끔 나가는데, 그날따라 운동하고 있는데 그 운동장 건너편 가게 그 입구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 수족관이 있는데 수족관 옆에서 이제 그 전선에서 아마 스파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연기가 이제 불이 이제 올라가면서 불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소화기를 찾아보니까 소화기가 일단 안 보여가지고 그 주변 분한테 일단은 119 신고를 혹시 몰라서 119 신고를 좀 하시라고 해놓고, 저는 이제 주변 또 한 분은 바로 건너편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소화기를 좀 가져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좀 연사 확대가 혹시라도 될지 모르겠어서 주변에 이제 이런 정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소화기를 이제 바로 또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되게 소화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초기 진화를 한 사람입니다. 아, 최근이죠. 5월. 5월 19일 날 그랬습니다. 아유, 그 횟집이에요? 아니 횟집은 아닌데 이제 일반 그 약간 가게인데 횟집에서 조그만 수족관들하고 수족관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선을 뭐 다루는 이런 음식점. 그건 아니 횟집은 아니고요. 횟집은 아닌데 그런 거를 다루는 음식점이었나요? 예. 우리 팀장님 덕분에 그 집 큰 사고 날 거 면했네요. 그 가게 제가 알기로는 가게 오픈 좀 며칠 전에 아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픈도 아직 안 하시는 분들 장사 잘 되시겠는데요. 불나면 잘 된다잖아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이의림님은 굉장히 애띄어 보이시는 거 보니까
많이 연차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7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네. 네, 구급 분야로 네. 그 경력직 특별 채용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네. 구급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 1월 구급 담당자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7년 사이에 뭐 조금 기억 남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가장 힘든 건 네. 아직 지금 의정 사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하고 이런 쪽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힘듦을 좀 겪었었는데 네. 그 병원 이송 단계 병원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보람됐던 거는 네. 힘들게 모셔서 간 분이 치료를 잘 받고 네. 퇴원을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네.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 보람됐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신데 마음도 예쁘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급대로 들어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호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근무하신지? 근데 저는 이제 딱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저도 구급 특채로 들어와서 계속 구급대원으로 네.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유림 담당님 이제 네네. 자리에 있다가 올해 구조 업무로 이제 넘어오게 돼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바톤 있습니다. 터치하신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워낙 환장이 바쁘고 또 급박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뭐 보람이 엄청 차다기보다도 좀 안 좋을 때가 사실 기분이 이렇게 안 좋게 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안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기분이 아니라 그냥 면에서요?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막 다치고 한 걸 보고 네. 이렇게 오는 게 그냥 이렇게 기분 좋진 그렇죠. 않은데 네. 오히려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초동 조치라든지 초기에 그냥 작업이나 처치, 응급 처치를 잘해서 네. 환자가 그냥 그날 별일 없고 저희도 퇴근할 때 그냥 별일 없어 퇴근하는 게 저는 그냥 그런 하루하루도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 구급 대원님 이제 이게 시험을 가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루트 좀 이렇게 한번 오늘 소개를 해주시면.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원래 그냥 공채가 이제 시험이 있고 네. 그거 말고는 이제 구급 대원은 이제 구급 특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구급대 따로 뽑고 뭐 다른 분야는 또 따로 뽑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분야별로 좀 채용이 네네. 조금 있습니다. 일단 공채가 기본적으로 크게 네네. 있고요. 이제 조그맣게 더 구급 분야가 있고 구조 분야가 따로 있는데 저희 구급 분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급 응급구조사라든지 네.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이제 사람이 병원에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네.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그 자격 가진 사람끼리 이제 경쟁을 해서 네. 선발되는 과정이 있고요. 네. 구조대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특전사라든지 뭐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추고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또 이제 시험 봐서 구조대원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으신 어떤 자격 이런 조건으로 네. 채용되는 거네요. 이제 특별 채용이니까 이제 네.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 이제 네. 응시 자격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최종 마무리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 이제 고성소방 어떤 활동도 네, 하고 계시는지. 고성소방서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그 119 시민 수상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 수상 구조대는 저희 고성군 관내 그 해수욕장을 이제 한 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2025년에는 이제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그 119 시민 수상 구조대를 운영합니다. 그 기간은 해수욕장 그 개장 기간으로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38일간 이제 운영을 하고요. 네. 그 근무를 이제 주로 그 해변 이제 순찰, 그다음에 자연 정화 활동, 그다음에 그 해파리 쏘임 등 이제 피서객들이 왔을 때 응급 처치 활동이나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그 캠페인 등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활동들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하시는 거죠? 예, 올해는 의용소방대원을 대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 구급팀에서 담당이시고 맞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고성소방서 구조 구급 팀원들을 모시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스토리온 청취자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토리온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마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